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두 번의 환절기를 지나 세 번째 환절기를 앞둔 때였어요. 제가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였죠. 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첫 훈련소에 발을 디딘 그날처럼 전역하는 날도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포근하면서도 쓸쓸한 기분이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던 날을 기억해요.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해 주셨고 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훈련소에 들어갔죠. 처음 겪는 단체 생활, 엄격한 규율, 생소한 훈련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고 동기들과 깊은 우정도 쌓았어요. 수많은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된 훈련, 긴장된 근무, 짧은 휴가, 그리고 동기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전역 6개월 전에 온 후임병 강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유독 저를 잘 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선임으로서 잘 대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힘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 번은 야간 근무를 함께 서게 되었는데 그날 밤 태호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태호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어요.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부모님이 타고 계시던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태호와 여동생 은서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었죠. 그날 저는 태호의 슬픈 얼굴을 보았어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그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를 잃은 충격, 여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할머니에 대한 걱정까지. 태호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태호를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후임병이 아닌 힘든 삶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태호를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휴가 때 가져온 간식을 나눠주고 힘든 훈련이 있을 때면 슬쩍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크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죠. 할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고 태호는 휴가를 신청했지만 부대 상황상 바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지휘관께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렸고 특별히 태호의 휴가를 허락받았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고 3일간의 짧은 휴가를 다녀왔어요. 다행히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가족의 걱정을 안고 지내는 건 2배로 힘들 테니까요. 제가 선임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호에게 자주 이야기를 건네고 때로는 함께 운동을 하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려 했어요. 태호는 성실하고 착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맡은 일을 해냈죠. 한 번은 부대 내 대청소 날 태호가 다른 병사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피곤한 훈련 후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태호는 묵묵히 그 일을 해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태호의 인품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저녁 후 여행 계획이나 학교로 돌아갈 이야기를 할 때 태호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에게는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한 번은 내무실에서 다른 병사들이 저녁 후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 복학을 이야기했고 다른 이는 취업 준비를, 또 다른 이는 해외 배낭여행을 꿈꾸고 있었죠. 태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바로 취업해야 해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전역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태호가 면회를 갔어요. 그의 여동생 은서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태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할머니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은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태호의 침대 옆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는 바로 취업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태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야간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을 알아볼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태호의 눈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할머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그마저도 어려운 현실이었죠.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군 생활 동안 모은 월급이 2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대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달랐습니다. 전역 후에는 바로 일자리를 찾아 할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제게 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태호에게는 꼭 필요한 금액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의 꿈, 그의 가족, 그의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태호를 불러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소속품을 정리한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 군 생활 동안 모은 월급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태호가 봉투를 열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받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태호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나중에 잘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태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태호는 전연 후 공장에 취업했다고 했고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상태도 조금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복학하고 학업에 집중하면서 태호도 자신의 일에 바빠지면서 그렇게 됐나 봐요. 마지막 연락은 제가 전역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태호가 야간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 기뻤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평범했어요. 대학 졸업 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고 꾸준히 경력을 쌓았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었죠. 몇 번의 연애가 있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봅니다. 부모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30년간 근무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퇴 후 생활은 처음에는 평온했어요. 오랜 시간 일하시느라 못하셨던 취미생활도 시작하시고 어머니와 여행도 다니셨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같은 일상, 특별한 목적 없는 하루하루가 아버지를 지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며 적당한 일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거부하셨지만 점점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걸 느끼셨나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그냥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생 일하셨는데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셨고 저녁이면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자주 언급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님 이야기였어요. 대표님이 인품이 훌륭하다고, 가끔 커피도 사다 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대표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걸 보면 정말 특별한 분이신가 보다 싶었죠. 아버지께서는 그 대표님이 아직 젊은데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고 특히 경비원이나 청소부 같은 분들에게도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분이라고 하셨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아버지께 도시락이라도 전해드릴 생각으로 회사를 찾아갔어요. 손수 만든 도시락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도시락을 사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회사 대표님인가 싶었죠. 저는 두 분이 대화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장 입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병장님? 조병장님 맞으시죠? 저 모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긴 했지만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어요. 20년 전 제가 전역하던 날의 그 후임병 강태호의 얼굴이었습니다. 태호? 강태호 맞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다가 태호가 먼저 다가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의 손아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알게 된 후임병이 바로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놀라시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인연이 있나? 아버지의 말씀에 태호는 웃었어요. 태호는 우리를 회사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세 명이서 차를 마시며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는 전역 후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해요. 대학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열심히 일한 결과 승진도 빠르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 10년 전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였지만 조금씩 성장해 이제는 직원 50명 정도의 회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전역하고 한 달도 안 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 준 200만 원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했어요.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져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태호를 보며 인품이 참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태호가 경비실에 자주 커피를 가져다 주고 직원들 모두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셨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봐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조병장님께 받은 은혜를 꼭 갚고 싶었어요. 태호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는 제가 그날 보여준 따뜻함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는 찰나 태호는 이번에는 자신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주말에 자신의 집으로 아버지와 함께 초대했어요. 저는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태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크고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어요. 문을 열자 태호의 아내와 초등학생 딸,
그리고 여동생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호의 아내 미경 씨는 밝고 친절했어요. 그녀는 태호를 대학 시절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미경 씨는 태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호의 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예의 바르고 씩씩했어요. 10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짧게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태호의 여동생 은서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은서는 태호를 닮았지만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녁 내내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이야기부터 현재의 삶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제가 준 200만 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없었다면 그동안 여동생과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그 한이 남았을 거라고요. 형님의 그 한 가지 행동이 저에겐 정말 도움이 컸어요. 누가 그 나이에 그런 돈을 덥석 주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태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태호의 집에 초대되었고 자연스럽게 은서와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은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인 탓에 조금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만큼은 밝고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눈치를 챈 건지 은서가 근무하는 유치원으로 태호가 저를 데려갔어요. 은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은서의 모습은 마치 엄마와 같았어요. 인내심 있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은서에게 마음이 끌렸고 몇 달 후에는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은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오빠의 은인이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저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도 될지 혼란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태호는 오히려 저희 둘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며 은서의 등을 떠밀어 주었죠. 첫 데이트는 조금 어색했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왔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특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년 정도 교제한 후 저와 은서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태호는 우리의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다며 기뻐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길 바라셨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제가 중소기업 회계사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은서도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너무 높았고 저희의 저축으로는 부족했어요. 태호가 이런 저희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과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신혼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저희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계획까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어요. 제가 그에게 베푼 친절이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 기쁘다고요. 결혼식 날 태호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며 사양했지만 태호는 자신의 여동생 결혼식이니 그냥 받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결혼 후 저와 은서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이었지만 1년 후 우리 부부에게 작은 생명이 찾아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우진으로 지었어요. 우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의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어요. 해외 거래처와 문제가 생겨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회계사인 제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태호의 회사 재무 상태를 확인했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이 불리했고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진 회계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 태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해결책을 모색했고 결국 몇몇 투자자들을 설득해 추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도 제협상의 손실을 최소화했어요. 약 6개월간의 노력 끝에 태호의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태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제가 그의 은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를 통해 가족을 얻었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으니까요. 우진이가 5살이 되던 해 은서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아버지도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특히 외손자 우진이와는 각별했습니다. 평일에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시느라 바쁘셨지만 주말이면 항상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에서 새로운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호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저도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경력을 쌓았어요.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꿨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은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아버지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비록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냈어요. 태호와 저는 이제 단순한 군대 선후임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우리의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며 서로를 아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작은 베품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우연히 필연이 되기도 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그날 전역하면서 태호에게 월급을 건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아버지가 일하시는 회사 앞에서 태호를 다시 만난 그 순간이었죠. 인연의 씨앗은 어디에 뿌려질지 어떻게 자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뿌린 씨앗은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저와 태호의 인연처럼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